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자리에는 모골 선생님을 사모하고 또 심상을 후원하는 많은 문인 문우 여러분들이 오신 걸로 압니다. 축사는 좀 짧게 하는 것이 옳은데 제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골 선생님이 추천하신 시인들 중에 두 번째로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서 축사해 주실 분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불려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세미나가 모골 선생님을 위해서 더 큰 규모로 어떤 의미에서 거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우리 시대가 조금 선생님을 덜 대접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섭섭함도 제게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서니까 저는 젊은 선생님 앞에 섰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선생님께서는 61세 자꾸 하셨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보다 25년을 더 살았으니까 제가 더 늙어서 젊은 선생님 앞에 선 그런 기분입니다. 심상을 처음 만드실 때가 50대 후반이셨거든요. 저는 그때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선생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이 돼서 이 자리에 쓰니까 억색함과 더불어서 선생님 생각이 간절합니다. 제가 선생님과 인연을 맺은 것은 추천을 통해서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교과서에서 다 선생님을 배웁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글을 써내라고 해서 3편을 써내라고 해서 한 편 시를 쓰고 한 편 수필을 쓰고 한 편을 뭘 썼는가 하니까 그때 제가 청록집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시 중에 님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쌀 달픈 꿈꾸는 사람, 내 사 어리석은 꿈꾸는 사람, 밤마다 홀로 눈물로 가는 바위가 있기에 긴 한밤을 눈물로 가는 바위가 있기에 어느 날에 사 검고 아득한 바위에 절로인과 하늘이 비치려 하는 것이 님에게 일이고 님에게 일을 저는 많이 사랑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은은히 흔들리는 강나룻배, 누구를 사모하는 까닭도 없이 문득 흔들리는 강나룻배. 이걸 제가 고등학교 때 여기에 대한 평서를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생전 뵌 적도 없는데 글로만 읽었는데 이 평서를 쓴 것은 저로서는 큰 용기를 가지고 썼는데 막 교지에 실어주셨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모골 선생님 때문에 제가 아주 유명해졌었는데 사실은 저는 시인이 될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일 때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문학의 밤이 요즘하고 틀려서 BTS 지금 사람 모이듯이 숙명여자대학교 강당에 사람이 꽉 찼습니다. 근데 그날 모골 선생님이 오셨다고 그래요. 오신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마침 사회를 보게 됐기 때문에 제가 맨 끄트머리에 글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선생님 친구분이시죠. 곽종원 선생님이 그때 우리 학교에 교무처장으로 계셨는데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모골 선생님이 오셨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일하는 데만 바빴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자네 연습한 시들 보고 싶다. 숙작품들 보고 싶으니까 좀 가져오라고 해서 전 그냥 참 부끄러웠지만은 그냥 갖다 드렸어요. 근데 묘하게도 선생님께서 그 숙작품 중에서 3편을 추천을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그 숙작품 중에서 3편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뵙지도 못하고
또 자의에 의해서 아니고 그냥 시인이 되게 됐습니다. 더 얘기를 길게 하면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뒤에 세미나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래도 되는 거구나. 이쯤 쓰면 그냥 시인이 되는 거구나. 저는 그때까지 시인이란 특별한 그 표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어떤 선택,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표지가 이런 게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될 수가 있구나. 자신만만하게 작품을 써가지고 선생님을 처음 찾아뵈라고 그래서 찾아뵀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 이러한 어느 감각을 가지고 시를 쓴다는 건 말이 아니야.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니까 그 해 연간형에서 벌써 2권 추천받으니까 굉장히 칭찬 들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뻐기면서 자신만만하게 글을 써갔는데 이게 잘못 봤다고 하시니까 그냥 어디 숨고 싶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다음에 죽은 다음에도 또 세상이 있어. 3월에 제비 오는 세상 있어. 이렇게 썼어요. 전 제시는 잘 못합니다만 어쨌든 그건 지금 있어 했더니 있어가 뭐냐 그랬어요. 저는 있어 해서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게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무척 고민한 끝에 있으면 하고 고쳐갔더니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제가 한번 선생님께 덤빈 적이 있습니다. 이거 여기 글을 쓰시는 여러분들은 조금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선생님께서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신문에서 연재소설도 해줬기 때문에 소설가들이 연재소설에서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근데 고맙게도 그 신문지 일면에 시를 실어주는 그런 신문들이 막 있었죠. 참 고마웠습니다. 지금 연재소설도 없죠. 지금 시를 실어주는 신문이 하나나 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면에다. 그런데 그때는 행사시를 많이 실더라고요. 3.1절, 8.15 이런 개천절 이럴 때 일면에다가 크게 모두 실어줬어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이 그런 시를 쓰시면 좀 이상해서 제가 여쭸어요. 선생님 행사시는 왜 쓰십니까? 이랬더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행사시를 쓰면 고료를 많이 준다며. 시인이 무슨 글을 써서 고료를 많이 받겠는가. 그것도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덤빈 제가 너무 부끄러웠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께서 눈물의 회열이라는 글을 쓰셨어요. 시에 있습니다. 제2시집에 눈물의 회열이. 영어로 쓰셨더라고요. 회열이. 그래서 제 젊은 생각에 전 그때 24살짜리니까 덤볐어요. 선생님, 혼자 생각해 보니까 영어 선생님이 일본어는 훨씬 잘하시겠지만 영어는 나보다 좀 모자라시지 않을까 젊은 생각에 그랬어요. 그런데 왜 향토색이 짙은 글을 쓰신다는 선생님이 영어를 그것도 그대로 로마자를 써서 쓰셨을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선생님, 어째서 눈물의 회열이라는 이런 제목을 붙이시고 눈물의 회열이라는 글을 쓰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회열이가 참 이상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평생을 두고 제가 돌을 깨치듯이 참 그런 한마디 말씀이셨습니다. 혹은 시인에게 있어서 못 쓸 말은 하나도 없는 거야. 저는 그때 번개처럼 정말 뭘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에서 많이 배운 실험 저거 다 달아나고 그 한마디 말씀에 의해서 제가 퍽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건 축사하는 자리에서 축하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립니다.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상금을 가지고 심상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글씨 그 제목을 쓰시는데도 무척 여러 날 고민하셨고요. 그리고 저보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미안하지만 하나만 도와줘. 제가 뭘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코카콜라 공장에 가서 사진만 몇 장 찍고 오게. 그게 날 돕는 거네. 그러셨어요. 제가 그때는 그래서 제가 그러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코카콜라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가 제가 잘 압니다. 설탕물이더군요. 저 서양에서 원액만 가져와서 설탕 부은 데다가 원액을 타면 코카콜라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원래 난 코카콜라 우리 먹는 것이 그대로 수입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큰 드럼 같은 이렇게 돌아가는 데다가 저 지금 레미콘처럼 돌아가는 데다가 설탕을 붓고 그리고 그 원액을 넣으면 코카콜라가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공장 견학도 잘하고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콜라 광고를 얻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더 멋진 그 배우나 이런 사람을 좀 썼으면 좋으련만 아마 제가 젊으니까 저보고 좀 대신 가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학교에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아니 대학 교수가 무슨 저 콜라 광고에 나갔느냐고. 그래서 학교에서 아주 굉장히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별찮은 얘기를 가지고 축사를 대신해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박동규 교수께서 말씀이 있었듯이 아버지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지금껏 아주 고생을 하면서 심상을 이끌고 있는 거 참 감사하고 뭐라고 지금은 이제 콜라 공장에 제가 가도 사진도 안 찍어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도움도 못 드리고 참 면구스러우면서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경주에서 모골 선생을 경주 사람인 줄만 알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골 선생님은 경주 분이면서 경상북도 분이면서 전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이면서 전 세계적인 시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선생님의 시를 많이 읽고 선생님의 시 정신을 이어받는 이런 문인들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앞으로 심상지 이끌기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근데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심상도 조금 변형이 필요하지 않을까,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시대에 맞게 더 앞날이 창창하기를 빕니다. 축사 아닌 말로 너무 긴 시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